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이유경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그래프 리트리버라는 논문이고,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오픈 도메인 QA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리트리버를 수행하는 논문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태스크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해당 태스크는 퀘스천 앤서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퀘스천을 통해서 적절한 앤서를 찾아내는 태스크이고, 오픈 도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도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스컵의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리트리버와 리더를 함께 사용하는 투스테이지 어프로치를 통해서 적절한 답변을 생성을 해냈었는데요.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 QA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즉, 하나의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위키피디아 텍스트로부터 정답의 이제 relevant한 다큐먼트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널리지 그래프와 위키피디아의 텍스트를 함께 잘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논문입니다. 즉, 이런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리트리버 파트에서 애디셔널한 널리지를 더 사용을 해서 리트리버 성능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좋은 앤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캔디데이트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논문을 다시 한번 더 짚어보자면 기존에 있는 텍스트 그리고 널리지 베이스를 함께 사용을 해서 오픈 도메인 QA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널리지 가이디드 텍스트 리트리버 앤 리딩 for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를 살펴보면 해당 논문을 세 가지 문장으로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DQA를 진행을 할 때 널리지 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퀘스천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위키피디아 패세지로 널리지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GCN을 사용을 해서 스팸 프레딕션을 진행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답을 찾는 모델조차도 그래프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세 가지 포인트 모두 그래프를 통해서 퀘스천 앤서링을 수행하는 태스크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메인 컨트리뷰션을 살펴보자면 익스터널 널리지를 충분히 활용한 연구입니다. 사실 익스터널 널리지를 사용할 경우 당연히 기존의 하나의 데이터셋만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이했던 연구보다 성능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비교 선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익스터널 널리지를 사용을 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좋은 성능을 드러냈는지를 주안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구입니다. 또한 위키데이터 릴레이션을 고려해서 널리지 그래프를 생성을 했었고, 다양한 관계를 고려한 그래프를 기반으로 GCN을 모델링하였습니다. 모델은 크게 그래프 리트리버와 그래프 리더로 구성되게 되는데요. 그래프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엔티티 링킹 그리고 TF-IDF를 통해서 이 퀘스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트리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련된 아티클을 리트리버한다는 관점에서는 기존의 이제 프레임워크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 파트에서는 버트와 패스지 릴레이션 인코딩을 진행을 하고 인코디드 레프레젠테이션을 GCN을 통해서 새로운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버트 인코딩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GCN을 통과한 새로운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관계성을 학습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이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 그림을 살펴보시면 기존의 퀘스천과 앤서가 있었던 형식과는 다르게 이 퀘스천과 그에 대한 렐러번트한 이 다큐먼트로부터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위키데이터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들, 릴레이션들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그 관계들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서 크로스덕 릴레이션 그리고 이너덕 릴레이션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릴레이션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꼼꼼하게 릴레이션을 정의했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방법론은 얼마나 세밀하게 릴레이션들을 정의를 하고 널리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로서는 텍스트 베이스 QA의 한계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베이스 QA는 이제 리트리버와 리더 구조로 진행이 되는 베이직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트리버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패세지와 퀘스천 사이의 관계들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한계점이 존재하고, 이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서 더 좋은, 더 퀄리티가 높은 답변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기존의 데이터만을 사용을 해서는 이러한 점들의 개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릴레이션을 고려하는 새로운 QA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익스터널 널리지를 활용을 해서 모델링하는 경우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널리지 베이스를 사용하기도 했고, 다양한 외부 소스들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여기서 사용하게 되는 위키데이터 같은 경우는 각 엔티티별 다양한 릴레이션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키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해서 각 정보들 간 릴레이션을 고려한 그래프를 구성하고 의미 있는 패세지들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패세지들을 컬렉트한 다음에 인포메이션을 퓨즈할 수 있고 릴레이션으로부터 파생된 정보를 모델이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이를 잘 생각을 해보면 관련된 이 패세지들, 관련된 컨텍스트를 여러 개 잘 모을 수가 있고 이러한 정보들을 그래프라는 여러 독특한 구조를 통해서 잘 결합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프의 특성상 릴레이션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델은 기존의 모델보다 훨씬 더 활용할 수 있는 소스들이 많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키데이터를 살펴보면 하나의 데이터가 있었을 때 서브젝트, 릴레이션, 오브젝트 이렇게 세 가지로 함께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형태가 있는데요. 여기서 릴레이션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릴레이션을 이제 앞서서 보신 것처럼 크로스덕 릴레이션과 이너덕 릴레이션이라는 것으로도 정의를 내렸지만 각각 릴레이션 타입을 정의를 할 때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기존의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릴레이션들이 세밀하게 잘 정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메소드를 살펴보자면 메소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리트리버 파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퀘스천이 잘 들어왔을 때 이 퀘스천으로부터 적절한 값을 잘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제 그 리트리버에서 꼭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리트리버를 진행을 할 때 기존 방법과 다른 것은 그래프라는 특수한 구조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그래프가 미리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리트리버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그래프를 구성하는 것부터 이 논문에서 컨트리뷰션으로서 가지고 갈 수 있는 파트입니다. 이때 이제 태스크 중에서 엔티티 링킹이라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엔티티들이 관련이 있냐, 관련이 없냐라는 것들을 이제 링킹하는 것으로부터 태스크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 엔티티들의 관계가 링킹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릴레이션들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또한 TF-IDF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어떤 다큐먼트가 존재했을 때 나머지 다큐먼트와 연관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더 잘 파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포함하고 있는 방법론들은 그래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래프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했는지에 대해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한 설명을 보다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파트들을 논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방식의 전개는 그래프를 사용하는 논문의 특징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패세지들을 찾아내고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확장하고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시드 패세지라는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퀘스천으로부터 엔티티 링킹과 TF-IDF를 수행을 해서 이 퀘스천에 잘 관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패세지들을 모으는 과정, 즉 기존에 있는 리트리버를 수행하는 과정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 리트리버를 수행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서도 이 퀘스천에 등장했던 엔티티들과 관계가 있는 아티클들을 뽑을 수도 있고 TF-IDF를 활용을 해서 적절한 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리트리버 과정 자체를 아티클 컬렉션을 진행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이제 기반으로 그래프를 구성을 해야 될 텐데요. 시드 패세지와 릴레이션을 가지는 아티클들을 위키데이터를 통해서 찾아내고 첫 번째 패세지를 그래프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시드 아티클들의 첫 번째 패세지들을 제외한 다음 이 패세지들을
BM25를 이용해서 랭크를 매긴 다음에 상위에 랭크되는 S개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N개의 패세지가 구성될 때까지 반복을 진행을 하고, 여기서 N개의 패세지가 구성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다양한 QA 방법론들에서 리트리버를 수행을 할 때 탑 K개의 문서들을 찾아내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탑 K 샘플링을 진행하는 과정을 N개의 패세지가 구성될 때까지 반복을 해서 그래프를 익스펜전하는 과정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좀 잘 살펴보면 방법론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적혀 있어서 이제 큰 흐름을 놓치기가 쉬운데,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관련되어 있는 값들을 어떻게 하면 잘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방법론들의 연구를 꼼꼼히 진행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BM25나 여기서 나오는 엔티티 랭킹 혹은 TF, IDF 같은 방법론들은 이미 이전에 앞서서 나왔던 방법론이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잘 연관시킨 다음에 연구로서 녹여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프 리트리버를 통해서 저희가 적절한 패세지들을 잘 찾아내고 그래프를 잘 구성을 했다면, 이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과정인 리더 파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이니셜 패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버트로 퀘스천과 패세지 그리고 릴레이션을 각각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각각 인코딩을 하는 이유는 릴레이션은 기존에 있는 퀘스천과 패세지를 이제 인코딩하는 버트와 함께 사용하는 것보다는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인코딩을 각각 하고 난 다음에 패세지의 레프레젠테이션과 퓨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프웨어 퓨전 레이어를 통해서 이니셜 패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다시 한 번 더 인코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기존의 여러 가지 소스로부터 뽑혔던 퀘스천 패세지 그리고 릴레이션들이 각각 다른 매니폴드 혹은 다른 이제 차원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하나의 레이어를 통해서 두 가지의 소스로부터 나왔던 것들을 동일한 스페이스에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퓨전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인코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표상이 달랐던 것들이 동일한 공간에 매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가지고 해당 과정을 수행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논문에서는 GCN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GCN을 통해서 이 관계들을 다시 한 번 더 잘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레이어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는 스팬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로부터 찾아내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사용을 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스팬 익스트랙션이기 때문에 스타트 토큰과 엔드 토큰의 위치를 잘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SI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팬의 셋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이 수식을 보시면 기존에 있는 이 엔드 토큰, 스타트 토큰과 엔드 토큰을 통해서 퀘스천에 대한 정답을 찾아내는 태스크와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이는 이 차일드나 파트 오브, 퍼포머 같은 이 세 가지 릴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위키데이터에서 미리 정의되어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그 다음 값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고, 저희는 이를 통해서 스팸 프레딕션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과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퀘스천과 패세지를 넣어서 텍스트를 인코딩하게 되면 이 Z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퓨전 레이어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냈던 이 Z라는 값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조합을 해서 정보를 합쳐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서 퓨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존의 퀘스천과 패세지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 텍스트 베이스드 QA에서 사용되었던 인풋뿐만이 아니라 퓨전 레이어에서는 패세지 그래프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만들었던 널리지 그래프를 잘 만든 다음에 기존에 있던 이 텍스트 인코딩 값과 함께 잘 합쳐주는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텍스트 인코딩 결과값보다 훨씬 더 정보를 잘 주입한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이 해당 논문에서 가장 포커스를 두는 부분입니다. 그림이 굉장히 복잡해서 이해하기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결국에 하고 싶은 것들은 계속 관련된 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래프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위키데이터를 최대한으로 잘 활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위키피디아에 있는 것들을 함께 사용을 함으로써 위키데이터와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외부 소스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했고, 그 효과적으로 활용한 정보를 기존의 텍스트 베이스드 QA에서 사용했던 인풋과 잘 결합을 한 다음에 이 릴레이션들을 고려를 해서 적절한 앤서를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리절트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그래프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벤치마크 모델들과 페어하게 비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래프 리트리버를 비교하는 대상의 모델들을 확인을 해보면 그래프 리트리버 세팅에서 이제 파 리더라는 것을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그래프 리더를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그래프 리더에서 바이너리 릴레이션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뭐 릴레이션들이 여러 개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세팅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 기존 모델들과 페어하게 비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이하고 성능표를 만드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결과값을 보면 웹 퀘스천이나 내추럴 퀘스천 그리고 트리비아 퀘스천 같은 이 좋은 데이터 셋들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드러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외부 소스를 사용을 했을 때 단순히 외부 소스를 사용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좋은 리트리버를 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성능이 지속적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래프 리트리버를 사용하지 않은 케이스, 그리고 리더를 바꾼 케이스 이렇게 확인을 해서 각각의 성능 향상이 어느 만큼 일어났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능을 확인을 해 보았을 때 저희가 가장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그래프 리트리버를 사용하는 순간 기존의 텍스트 매치보다 성능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텍스트 매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방법론이기 때문에 성능이 비교적 낮게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 당연한 결과값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리더 부분을 체인지했을 때 얼만큼 성능이 달라지는가도 확인을 해보아야 할 텐데요. 리더 부분을 잘 바꾸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릴레이션을 잘 고려해서 GCN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능의 향상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리비아 QA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리더의 역할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해당 데이터셋 자체가 성능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지는 않는 데이터셋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내추럴 퀘스천의 파트였는데요. 내추럴 퀘스천 같은 경우는 스쿼드 데이터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퀘스천 데이터 그리고 자연스러운 앤서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진 데이터셋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셋에서 외부 소스를 잘 활용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대답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대답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성능표를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웹 퀘스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사용하는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가 위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웹 퀘스천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드러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서 가장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은 확실히 웹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학습을 하고 리트리버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성능 향상폭이 가장 커졌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래프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프리비어스 베스트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좋아졌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